80번까지라니. 중간고사 봐야지. 2차 교재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2차 교재. 오! 오! 하면 그 시험범위 끝나요? 그죠? 끝이 나겠죠? 자. (13번부터) 볼게요. 자, X축 대칭이 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동경 OP, OQ가 나타내는 가격 크기를 각각 세타1, 세타2라고 하자라고 한 다음에, 자, 일단 여기서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시라라고 했었냐면, 가장 작은 얘가 알파 이렇게 잡아. 그래서 얘랑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알파를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알파를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소거시키고 싶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1이고 얘가 세타2다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냥 선생님 세타1을 그냥 알파로 해라 라고 해서 좀 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이렇게 정석대로 한 번만 봅시다. 자, 얘는 2파이에다가 곱하기 n만큼 가고 그 다음에 알파 이렇게 돌아간 아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 아이는 2파이 곱하기 k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누구를 소거시킨다고 했냐면 이 알파를 소거시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모든 동경의 위치 관계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 따라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고요. 이게 뭐 y는 x 대칭일 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일 때, 뭐 반대방의 일직선 이런 거를 다 외우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다뤄서 식을 세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알파를 소거하려면 둘이 뭐 하면 되겠죠? 세타1과 세타2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둘이 더해주면 사라질 거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m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해서 어차피 정수 더하기 정수는 뭐니까? 정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각에 대한 걸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문제에서 준 두 번째 조건을 좀 봅시다. x1과 그 다음에 x2, y1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x좌표랑 y좌표를 곱했는데 부호가 음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타1이 어디이거나 제2사분면이거나 또는 제4사분면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 다 뭐에 대한 거야? 세타1에 대한 거야,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조건으로 나아 조건에서 세타1이 누구다? 2배의 세타2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세타2를 누구에 대한 걸로? 세타1에 대한 걸로 바꿔버리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세타2를 2분의 세타1이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모양에 대한 식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세타2 대신에 2분의 세타1 들어갔으니까 2분의 3 곱하기 세타1이 2파이 곱하기 m 정수다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고, 따라서 결론은 세타1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3분의 4파이 곱하기 m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때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뭘 찾아내야 되는 거냐면 세타1이나 세타2를 뽑아내야 되는 거야. 이때 자 여기 분모에 3으로 나눴잖아, 그치? 자, 이렇게 3으로 나눴을 때는 여기는 m값을 어떻게 분류하는 거다라고 했냐면 얘가 m값이 3의 배수인 경우, 그 다음에 m값이 3의 배수 플러스 1인 경우, m값이 3의 배수 플러스 2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2사분면이나 제4사분면에 있는 거,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세타1이 2사분면이나 4사분면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걸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인 값이랑 그 다음에 코스 여기 그 문제 나와 있는 거 탄젠트 값을 구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32) (33) (34) 요건데 사실 이게 막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풀 때 좀 애먹을까봐 그래서 방향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32 원래 숙제였는데 여기 풀려 있는 사람 손. 진혁이는 받고, 건재 받고, 재민이 받고, 이현이? 유리는 파일 저번 거 올려가지고 내가 보지를 못했지만 아무튼 다. 학원에서 여러분의 과제 상태를 지켜보고 있어요. 알겠어요? 나의 의사와 관계없다. 이상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자, 요렇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려. 띠로로로로로롱 또로로로로로롱 호. 그냥 좀 닦아야 돼요. 그냥 돌고 그러가지고. 너를 좀 닦아버릴 수 없을까? 갔다 와. 띠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흐름 타서 잘 그리고 있었는데 찌그러졌잖아. 뻥이야. 이미 찌그러져 있어. 자, 여기.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지금 원이랑 접하고 있단 말이야. 접하고 있으면 항상 뭐는 항상 일직선 위에 있냐면 접하는 원들의 중심 두 개랑 그 다음에 접점 이렇게 세 가지는 무조건 일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생기는 이 중심, 이 커다란 반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접하고 있는 접점까지 이 세 개는 반드시 이렇게 일직선 위에 존재하게 돼. 왜 존재하게 되냐면 자, 원과 원이 접한다는 얘기는 이 점에서 두 원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냐면 이렇게 공통 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작은 원에도 접하고 커다란 원에도 접하는 이런 직선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지? 이때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에 수직인 직선을 긋게 되면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나게 돼요? 원의 중심을 지나게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이 접한다 라고 하면 이 접점과 그 다음에 중심 두 개는 반드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일단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점이 접하고 있고요. 여기 원이 있고요. 여기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이었을 때 얘네들도 반드시 어디에 존재한다?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기본 예의야. 알겠어? 이거는 원이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예의야. 그 다음에 자, 또 이쪽 원에는 접하는 선이 두 개 존재하죠. 맞아요? 접하는 선이 두 개 존재해. 여기에서 이쪽 원에다가 이게 애들이 잘 못 보는 거지. 이렇게 접선 하나 그었다. 이렇게 접선 하나 그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중심이랑 접점이랑은 항상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알고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차피 우리가 도형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야? 큰 틀에서 보면 길이랑 각 이거밖에 없어. 그지? 길이랑 각을 가지고 뭐 둘레의 길이를 구하든 면적을 구하든 전부 다 시작은 뭐예요? 길이랑 각이 근본이야. 그지? 근데 자, 이런 접점들은 왜 연결하는 거냐면 첫 번째 각도가 보장이 되죠. 맞아요? 각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랑 여기 있는 길이가 같다라는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 돼. 맞니?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 길이랑 같다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도 할 수 있냐면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이랑 같다. 이 각이랑 같다라는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냐면 그냥 하나만 던져주고서 되게 많은 걸 알아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원이 많이 나와요. 원은 이런 걸 숨겨주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각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원에서는 뭐 원주각에 대한 성질도 쓸 수 있고 이것저것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도형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조건이 3개 주어진 도형 문제가 있고 조건이 6개 주어진 도형 문제가 둘 중에 누가 더 풀기 편하겠어? 6개짜리가 훨씬 편한 거란 말이죠. 그치?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잘 찾아내야 돼. 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쪽에 있는 요 작은 반지름 길이를 얘를 R1이다 이렇게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놓여 있는 작은 원의 반지름, 자 요거를 지금 R2 요렇게 주고 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타냅니까? 잘 나타내시면 돼요. 자, 힌트는 방향은 이렇게 줄게요. 자, 여기 반지름을 K다 이렇게 잡고서 시작하시면 돼. 이렇게 잡고, 자 여기 이쪽 각의 크기를 뭐 어디든 상관이 없는데 요 각을 잡았을 때 각을 제일 많이 나타낼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사인 각 BAP를 쓰라 라고 했기 때문에 BAP에 해당하는 이 각을 세타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더라. 되겠습니까? 노란색 2개의 길이가 K로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노란색 2개의 길이를 표현해 보시면 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직이다. 괜찮아? 이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요거 2개 더했더니 K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한 K랑 마찬가지로 여기 봤을 때 자 여기 세타야 여기도 세타야 그러면 요거 각각의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세타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변의 길이 삼각비로서 나타낼 수 있겠지. 삼각비 내가 방학 때도 2번이나 써주면서 엄청 잔소리했는데 또 물어보면 또 모를 거란 말이지. 세타 대기해. 재미나이 이거야. 자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오 여기는 오 자 질수 없이 나성춘 가자. 자 여기 세타고 여기가 B야. 자 여기 뭐야? 탄젠트 B 분의 1이야 B. 여긴 뭐야? 사인 세트 네, 사인 세타 분의 B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야 아이스크림 들어와. 여기 세타고 여기가 C야. 들어와. 여기 뭐야? C분의 발음 잘해. 욕 같아. 자 여기 뭐야? 사인분의 I 침착해. 괜찮아. 사인분의 C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이렇게 애들 많은 데서 자꾸 대답하는 애들은 시험에 대한 긴장감도 많이 떨어져. 겁내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너 시험 볼 때 많이 떨잖아. 너 시험 볼 때 많이 떨잖아. 그래서 멘탈 강화 훈련이야. 내가 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막 이제 불러시키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연습해야 된다고, 외워야 된다고, 이걸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튀어나오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삼각비가 안 되면 도형 문제 제대로 풀기가 힘들다고.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때 피 본다. 알았지? 도형 문제가 많이 나오면 2개, 3개씩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상황커서 활용 쪽을. 근데 그렇게 내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그럼 내가 2개, 3개만 열심히 문제를 풀면 되냐? 아니거든. 프린트에다 뭐 문제 10개씩 넣어주거든. 그럼 엄청 뭐 풀어야 돼. 그래서 자, 여기 요 변의 길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개 K다 라고 해서 노란색에 대한 식 하나 세우시고 노란색 길이에 대한 식 하나 세우시고 2개를 잘 연립하시면 K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문제에서는 R1과 R2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립해 보시면 돼요. 됐죠? 다음에 33번.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애들이 그림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삼각형을 하나 잡아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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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정삼각형을 하나 잡아주고요.
C, A, B 이거고 그 다음에 이 A, B, C의 외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요. 색깔을 구분을 해줍시다. 띠리리리. 오,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순 없다고. 오. 이렇게 생겨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어디를 구하라는 거냐면 여러분 그림에서 어디 색칠되어 있는지 잘 보이시죠? 네. 색칠된 부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원의 일부에 대해서 면적이나 둘레 길이 이런 걸 구할 때는 반드시 부채꼴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채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부채꼴은 두 개예요. 뭐냐면 이쪽에 생겨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얘로 이루어진 면적을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필요한 거냐면 커다란 원에서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무조건이란 얘기야. 이렇게 잡아 주었을 때 여기에 대한 중심각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기 요렇게 생긴 요 빨간색 부분에 대한 넓이,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빨간색 원의 중심에 대한 중심각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괜찮아? 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어디를 잘라서 구할지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나마 모양이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것은 노란색 부분에서 요거 하나만 구해주시고 요 활골이라고 하죠. 요 활골 하나를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색 부채꼴은 무조건 쓴다. 이게 더 넓이가 크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누구 추가하자? 요 부분에 대한 것만 추가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중심각 어떻게 구하는지와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정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각도에 대한 부분은 다 처리가 되겠죠. 한 변 길이만 알고 있으면 이 원의 반지름 길이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아. 네, 그래서 요거면 여러분 그림을 잘 못 알아봐서 질문이 문제라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4번 자, 지름이 AC이고 중심이 M이다 인 원이 하나 있어요. 비주얼적인 압박이 좀 크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해. 여기서 한번 웃으려면 또 우리 재민이가 와서 선생님 제가 한번 그려보면 안 돼요? 해서 재민이가 그림 그리면 다들 한번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재민아? 오늘 모의고사 보고 오느라 지친 아이들에게 한번 시원하게 웃음 한번 줄까? 이랬는데 재민이 나보다 잘 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재민이한테 맨날 그림 그려달라고 해야지. 또 인정할 거 깨끗하게 인정하는 편이야. 어떻게 생각 있어? 네? 생각 있어? 그림 잘 그려요. 도전! 똑같이요? 좀 이따가 그럼 내가 그림 그릴 거 하나 또 기회를 줄게. 그림 지저분한 거 뭐 없나? 자, 보세요. 여기 그림과 같이 지름이 AC이고요. 중심이 M인 원이요. C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이 세타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 BC 길이가 2다. 자, 삼각형 ABC 빗변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M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를 지나지 않는 호를 2등분하는 호 CD를 2등분하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MD와 MC에 동시에 접한대.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 접하면서 여기를 2등분하는 요 점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을 또 하나 그려줘야겠죠? 무슨 재민아? 출동? 아니야 이거 내가 할게 이거는. 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뭐. 그냥 봐라. 야 얼굴에 피 쏠려. 힘들어. 이게 기압이 필요해. 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C와 D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서 그림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때 자 CD 분의 R이다. 자 이것을 나타낸 식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원의 반지름을 표현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잡아서 표현할 거냐면 여기 잡고 이 원의 중심을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접점의 좌표를 Q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면 그러면 이때 첫 번째 과정 MQ라는 요 길이가 얘가 MP 그 다음에 플러스 PQ 요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걸 왜 이렇게 잡았냐면 우리가 얘는 쓸 수 있거든. M에서부터 Q까지 간다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 중심이랑 얘랑 다 일직선 위에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 MQ의 길이는 어차피 AM의 길이랑 그 다음에 MC의 길이랑 같다라는 입장인 거지. 그치? 근데 이걸 나타낼 수 있냐고? 나타낼 수 있다고. 왜냐면 여기가 지금 밑변 길이가 2고요. 요 각이 세타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직각삼각형만 바라보면 될 거야. 잡았을 때 여기 전체의 길이는 왼쪽에 써드렸죠. 아까 밑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누굴 이용하면 돼? 탄젠트를 이용하면 되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돼야 나왔을 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면서 고민하는 단계면 그러면 안 보인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탄젠트 세타다. 즉 MC와 MA와 MQ의 길이 여기 있는 이 I의 길이는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표현될 거라는 거 하나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누굴 또 뽑고 싶은 거냐면 MP에다가 PQ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때 PQ는 문제에서 뭐다? 이걸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 이 안쪽에 생기는 반지름을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은 R이다 라고 줬으니까 여기 있는 요 I를 R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아이고 깜짝이야. 네. 네, 쌤이 잡은 것에는 P를 중심이라 놓은 거예요. 됐어? 그러면 자 여기 PQ의 길이는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어디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이제? 요거 MP 요것만 하나 집중해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자 이것도 봐봐요. 얘기해주면 되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니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이걸 못 보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몇 개 그은 거지? 2개 그어준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이 접점이랑 요 중심이랑 요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다 라는 거 괜찮아?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잡아도 여기도 수직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서 여기의 길이가 뭐다? 반지름 R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 게야. 되셨슈? 네, 그래서 이제 각도에 대한 것만 좀 처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 생기는 각은 뭐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겠죠? 괜찮나? 요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치? 그리고 여기 지름 기준으로 원 위에 한 점 잡은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수직이 된단 말이지? 됐슈? 그럼 여기는 뭐다?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똑같이 세타인 거 따라오셨습니까? 각 찾는 거야. 이렇게 봐봐. 뭐 어렵게 구하는 거 아니잖아. 계속 같은 거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각 이런 것들만 찾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다가 엄청 복잡한 보조선을 그었다거나 이런 게 없죠. 그죠? 고등학교 어디야? 이거요? AC가 지름이잖아. 그지? 지름이니까 원 위에 한 점을 연결하면 수직이야. 됐어? 이런 것들도 괜찮아. 이게 지름이 나왔을 때는 항상 지름의 양끝점과 연결된 선분이 반드시 90도가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찾아내셔야 돼요.
알겠어요? 도형은 그래서 자꾸 뭔가 시도를 해봐야 돼. 그 시도의 방향이 뭔가 창조적인 보조선을 긋는 방향으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에 없어요. 알겠어? 끽해야 뭐 원주각에 대한 거 찾는 거 아니면 중심이랑 접점 연결하는 거 이런 정도 안에서 보통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갖다 주시면 봐봐요. 여기가 또 무슨 각이죠? 여기가 또 수직이죠? 맞아요. 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각을 하나 알 수 있겠다. 그치? 여기가 세타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치? 그러면 여기 생기는 요각이 뭐가 돼요? 예, 요각이 지금 세타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재미나이 요거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어? 역시 아까 너무 쉬운 걸로 꿀 빨았더니 이거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 뭐 애들이 다 웃고 있긴 해. 왜 웃는지 나는 알 것 같긴 해.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시간 끌 만큼 끌었다. 코사인 세타분의 R.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 네.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 곱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정리하시면 그러면 R에 대한 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처리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R값, R에 대한 식 이거 정리하면 뭐다? 이거 정리하면 R은 삐리리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R을 나타냈으니까 뭐만 뽑으면 돼 이제 CD. CD는 여러분이 해봐야겠지. 이미 너무 많은 걸 알려줬단 말이야. 알겠어요? 표정이 좋지 않아, 다은이. 왜 뚱한 표정이지? 그럴 거면 다 해주지. 노! 반사!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뒷페이지에 18페이지에 선생님이 이거 하나는 정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문제를 써왔어. 전에다 방학 때도 한번 해줬는데 그 설명을 좀 줄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자, 여기 18페이지에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랑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중심각이 몇 라디안이라고 했냐면 중심각이 2라디안이다. 2라디안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보통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 그냥 보통 이걸 더 선호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인데 호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 똑같은 말이죠. 중심각이 2라디안이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R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 또는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 이런 순간에 전부 다 중심각이 2라디안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반지름인데 호의 길이가 1대 2다 라고 하는 것은 얘는 둘레의 길이가 뭐가 된다는 거냐면 반지름의 4배와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보통은 뭘 가지고 둘레의 길이 가지고 넓이의 최대값을 보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면 둘레 길이가 뭐다? 반지름의 4배와 같다. 그래서 그냥 반지름을 뭐로 나누면 돼요? 둘레 길이를 반지름 누구로? 뭐라? 둘레 길이를 4로 나누면 그게 반지름이다 해서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건데 하나를 써줄게요. 이게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반지름 길이가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둘레 길이가 2파이 플러스 10 이거 실제로 학교 기출이야. 여긴 아닌데
요 동네는 아닌데. 자,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자, 이때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냐, 이거야. 이게 서술형이면 어쩔 수 없어요. 서술형이면 그냥 반지름 R 잡고, 둘레 길이는, 호의 길이가 둘레 길이에서 그다음에 반지름 두 개를 뺀 거다라고 해서 일일이 식을 만들면 돼. 근데 과정을 좀 알자, 이거야. 자, 둘레 길이가 반지름의 4배와 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자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라는 거냐면 반지름이 4분의 뭐가 될 때 둘레 길이가 될 때 이때가 뭐다? 부채꼴 넓이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반지름이 자연수란 조건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도 다루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게 왜 이렇다고 했냐면 둘레 길이의 4분의 1이 이 넓이에 뭐가 되는 거냐면 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40이 있어, 둘레 길이가. 그러면 얘는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반지름 40에서 그 다음에 2r을 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넓이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40-2r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0r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r 값이 얼마일 때 얘가 10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보게 돼. 그래서 이 10이라는 게 항상 뭐냐면 둘레 길이의 뭐다? 4분의 1 지점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돼요.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둘레가 2파이 플러스 10이야. 근데 내가 이걸 4분의 2파이 플러스 10 했을 때 이게 무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 그치?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가면 이류. 자, 뭐야? 이런 거야.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가 축이 만약에 4분의 7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x가 자연수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 x가 얼마인지 일일이 넣어서 찾아야 되나? 아니지. 어차피 뭐일 때야? 축에 가장 가까울 때가 뭐가 되는 거지? 최대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똑같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있는 축이 얼마가 되는 거지? 2분의 파이 플러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3.14니까 얼마 되는 거야? 4.07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R값은 그냥 얼마인 거야? R값은 4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했슈? 예, 이런 거예요. 반지름이 4인 거 알면 그러면 얘는 둘레 길이에서 이거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이용해서 중심값도 찾을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야 다. 알겠어? 다음 넘어가. 이건 교재 없는 거지만 예, 39번이 조금 어려워서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39번이 조금 어려워서 이걸 좀 풀어주고 싶은데 이것까지 풀면 이미 9시잖아. 여기서 더 하면 여러분 숙제할 시간을 주는데 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여기 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없어. 진짜로. 52번 좀 어렵겠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네. 그러면 요번에 나갈 숙제에서 좀 불편한 거 빨리빨리 받아 적어라. 68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안 보일 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이 xy를 연립해서 사인 세타를 나타내시고 xy 연립해서 코사인 세타 나타내신 다음에 항상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x좌표나 y좌표가 사인, 코사인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항상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를 이용하시면 모든 형태의 자취가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기본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의 3코사인이고
y좌표는 3sin 세타에 1 코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서 제곱해서 그냥 더하면 그러면 예쁘게 정리가 돼요. 다음에 넘어가서 각변한 짤이 찌리리 나와 있고요. 두둥둥둥 없어. 81번이 좀 어렵습니다. 81번이 근데 이게 누구랑 같은 문제냐면 뒤에 그 미주번호 89번 그래프 4번 문제랑 관련 있는 문제야. 오케이? 이거 뭔지 기억나시죠? 그때 저 대칭인 거랑 막 해서 했는데 요번에 다른 것도 하나 단위원을 이용한 풀도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요거 숙제로 할 때 너무 어렵다고 빡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숙제 하실 때 또 좀 불편할 만한 거 16번 15번 16번 두 개 같이 그러니까 어디냐면 52페이지에 15번에 여기 밑줄 A가 음수야 밑줄이야 A가 음수인 거 밑줄 그 다음에 16번에 D가 0보다 작다에다 밑줄 절대값을 씌워놨는데 얘가 지금 절대값 씌워서 나온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웽 이렇게 되어 있죠. D가 음수라는 건 우리한테 뭘 알려줍니까?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그래프가 뭔지를 알려주게 돼. D가 뭐라고 했지? 진동의 중심이라고 했지. 그치? 제일 꼭대기, 제일 가운데.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선이 뭐야? 진동의 중심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그 진동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음수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접어서 올리면 진동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 D가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접해서 올라간 거다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양이겠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그러면 얘는 평행이동 가지고 C도 어렵지 않게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요런 거 푸실 때 왜 왼쪽에다 A가 음수인 거를 밑줄 그으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D 값은 금방 나와요. 여기가 지금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가 얼마고 얘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의 가운데 찾으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D 값은 금방 나옵니다. 여기서 뭘 고려해야 되는 거냐면 A를 고려해야 돼. A가 뭐야? 이 점에서 여기까지 진폭을 우리가 A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진폭이 지금 3인 건 알고 있어. 2에서부터 5까지. 그치?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A 값이 뭐일 때는 양수일 때는 이 점을 어디서 평행 이동시켰을까를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일 때는 이게 Y축 위에서 얼마만큼 움직였는가를 찾아내셔야 그래야 C 값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를 파악할 때는 뭐다?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아야지만 주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치? 어디서? 여기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알아도 4배 하면 주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아도 2배 하면 주기가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쪽까지의 거리를 알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아도 주기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면 충분히 풀어볼 만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기출 테스트 볼 때 한 2번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연습해서 풀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번 숙제에서 실제로 풀 때도 되게 금방금방 풀려가지고 이런 건 하나 얘기해 줄까요? 조금 넘어가서 57페이지에 왼쪽에 있는 문제들은 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각이 달라요. 왼쪽에 있는 문제 26번, 27번 각이 달라. 각이 다를 때는 뭐다? 두 각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26번에
첫 번째 나오는 각이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있다. 이렇게지, 그치? 괜찮아. 그리고 어떻게 해? 이걸 세타라고 잡아. 이걸 세타라고 잡으면 얘가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 이렇게 바꿔서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각변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세타라는 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요런 거야. 알겠어요? 각이 서로 다를 때는 우리가 배운 과정 안에서는 걔를 다르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두 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로 정리를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라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했냐면 사실 과정은 이렇게 해줘. 난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알파, 베타라고 한 다음에 두 각의 관계를 찾아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뭘 해보면 된다? x를 소거시키면 된다고 했다. 알겠습니까? x를 소거시키려면 알파랑 베타랑 둘이 뭐 해야겠어요? 빼야겠죠. 그죠? 빼보면 그러면 알파, 베타 사이 관계가 나오고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나머지 하나 표현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른쪽에 2차 함수를 쓰고 싶은데 축을 몰라. 축을 모르면 뭐 해야 돼? 당연히 경우 나눠야 돼. 알겠습니까? 2차 함수 쳤을 때, 자, 28번에 이걸 정리하면 y가 어떻게 나와? 코사인 x t라고 치환했을 때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t 요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뭘 몰라? 축의 위치를 몰라. 축이 a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의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몇 개 가지고 나눠야 돼요? 세 가지에 구분해야겠죠.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축이 여기 있으면 얘는 계속 내려가기만 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1 넣었을 때가 무슨 값이겠다? 최대값이겠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꼭지점에 y좌표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모르면 나눠야 돼. 내가 그냥 이거지 않을까? 맞을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 31번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31번. 요것도 좌표 뽑는 것까지만 딱 하고 이제 그만하자. 50분이면 그 풀시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냐고? 아니 너희 숙제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휴! 자 31번. 자, 점 Q에 무슨 좌표가 필요하냐면요. Y좌표가 필요해요. 잘 봐요. 지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이다라는 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점 Q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누굴 보는 거냐면 여기를 볼 거야. 여기. 자, 이 전체 길이가 A죠. 그죠? 문제 전체 길이 A라고 하라 했습니다. 이때 여기 생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니? 얘가 지금 2잖아. 그치? 네. 표시만 해놓고 설명 들은 다음에 다시 설명 막히면, 풀다 막히면 참고해서 푸셔도 괜찮아. 지금 내가 되게 빠르게 설명해주고 요약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다 템포를 따라하면서 필기까지 하면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에 놓치는 게 없나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이 이해가 되면, 나중에 숙제가 혹시 막히면, 그때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하시면 되지. 그치? 그렇게 공부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이걸 열심히 받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보면 그럼 애들이 무슨 얘기해? 선생님이 정리는 다 해주는 것 같은데 풀려 그러면 하나도 못 풀겠다. 이게 내가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야. 공부를 할 줄 모르는 거지 그건. 알겠어? 봐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세타잖아. 그지? 얘가 2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원래 전체가 뭐니까? 전체가 A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길이는 A에서 뭘 뺐다? 이걸 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왜?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Q점의 Y좌표가 얼마입니까? 라는 걸 알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 점의 좌표가 뭐인 걸 알고 있으니까 0,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거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얼마인지만 나타낼 수 있으면 그러면 뭐가 되겠다? Q점의 Y좌표도 표현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방법이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 수 없는 게 돼. 지금 그 대수 과정에서는 삼각함수 공식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쓰기 때문에 사인이랑 코사인 곱해져 있고 막 이렇게 되면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한 종류의 삼각함수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 빼주고 여기다가 다시 요거 요렇게 평행선 그어보면 얘가 세타죠?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여기가 얼마가 돼? 얘가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라 여기 각도 세타 요렇게 찾아진단 말이지.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높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점Q의 Y좌표 꼽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자, 뒤로 가서 33번, 34번, 35번. 다 똑같아. 이거 또 모르면 굉장히 서운해. 저번에 한번 풀었잖아. 기출로. 그죠? 그 기출이 어디 거였게? 홍천고 거였지. 근데 이제 34번은 또 어디 거야? 죽었? 알겠어? 안 나오는 거 없어. 아셨죠? 예, 그 다음에 37번. 공식 얘기입니다. 공식 얘기. 2분 안에 끝낼게요. 진짜로. 아이씨, 그만 좀, 이놈의 입 좀 다물어! 예. 2분만 더 담을게요. 자, 37번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공식 쓰는 거야, 공식. 얘가 지금,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여기는 x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그냥 공식을 설명할 거야. 사인 제곱 x분의 1이야.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야. 재민아, 뭐야? 탄젠트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대학 가야지. 이거예요. 알겠어요? 왜? 성춘이! 뭐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러면 최소값을 뽑을 수 있는 모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래프 활용 전까지로 할게요. 131번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끝이 아니야. 뒤에 알았어. 야, 근데 너네 숙제하는 게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숙제가 빡세? 아니면 토요일에서 화요일까지가 빡세? 토요일에서 화요일까지 빡세니까 난 숙제 줄 수 있는 시간 지금밖에 없다고. 그럼 숙제를 토요일까지로? 근데 나 이거 진짜 혼날 텐데. 내가 진짜 수대 와서 혼난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2번 혼났지. 그리고 심지어 야, 내가 통화 기록 보여줄까? 나 지난주 토요일날 퇴근하고 너네 집에 가거나 퇴근하는 길에 상미쌤이랑 통화 1시간 54분 동안 했어. 진짜로. 한 명만 보여주면 되잖아. 잘 봐. 네, 증거 제출함. 근데 지금 머리 금발을 자르셨어. 그래? 키 좀 크시고. 52분. 보여? 자, 잘 읽어. 무슨 요일이지? 3월 21일이지. 그치? 1시간 52분 통화했지? 밑에 통화 내용 요약에 뭐라고 돼 있어? 반 학생들의 성적 관리와 교재 정리 논의. 근데 그런 거 선생님이 적은 거예요? 아니, 이거 AI가 해주는 거야. AI가 요약해줌. AI 시대야. 너희도 AI랑 친해져야 돼. 적절하게 재미나 해가지고 GPT도 압박하고 GPT 가지고 재미나이도 압박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 알겠어? 진짜 나 혼나 또. 상미쌤 무서워. 상미쌤 좋은데 무서워. 너희도 마찬가지잖아. 좋은데 무섭지. 무서운데 좋지. 그런 거야. 나도 그래. 나도 그렇다고. 자,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건 토요일까지 올려요.
나눠서 올리라고 해줄게요. 저번 방학 때 했던 것처럼 목요일까지 제출해야 될 과제랑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제출해야 될 과제 나눠줄게. 오케이? 싫다고? 그럼 넌 한 번에 올려. 아니 한 번에 올려도 돼. 됐어. 야 여기 뒤에 방정식 부등식을 숙제를 좀 주려고 했는데 뒤에 방부등식이 그냥 숙제로 줄 수 있을 그런 난이도가 아니야. 몇 번까지예요? 욕심내지 말자 한테라. 애들도 힘들다. 내가 언제부터 혼나는 거 무서워했다고. 100번이면 그럴 시간에 빨리 하나라도 더 풀고 있으라고.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맨날 한 11시 반에 자고 카이스트 가네? 아, 무리해서 많이 주려고 했다가 여러분들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요. 네, 131번까지만 줄게요. 131번까지. 40분, 45분이었는데 빨리 풀어. 그리고 야, 이거 제발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과제 제발 이거 시간 재고 풀라고 50분 재고. 그래서 선생님이 과제를 줄 때는 봐봐, 지금 문항수가 80개 정도 되잖아요. 80개 좀 안 되죠, 그죠? 70문제 되는데 과제를 줄 때는 이 50분짜리 3번에서 4번 정도 안에 끝나게끔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푼다. 못 풀면 어떻게 돼? 넘겨야지. 니네 시험 볼 때 그 시험 하나 막히면 그거 붙잡고 끝까지 그 계속 백지 상태로 낼 거야, 뒤에 거 다? 아니지.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푸는 것처럼 해서 50분 동안에 풀 거 20문제씩 끊어서 푸는 거라고. 그래서 20문제 끊어, 20문제 끊어, 20문제 끊고 그 다음에 20문제 끊어서 그냥 풀고 채점하고 풀고 채점하고 풀고 채점하고 풀고 채점해. 못 푼 거 별표 치고 넘어가라고. 알겠어? 그거 붙잡고 거기다 시간 갈아놓고 있으면 너희가 분명 이럴 거라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좀만 자고 일어나서 해야겠다. 눈 떠보면 아침이야. 죽됐다. 이거 다 이런 패턴의 하루를 살고 있잖아. 안 된다고. 난 안 해봤겠어. 나는 고3 때 하루에 2시간 반밖에 안 잤는데 눈 떴을 때 주변이 밝았을 때 그 느낌. 고요해야 되는데 뭔가 밝아. 그리고 딱 그 느낌이 있죠. 눈을 딱 떴는데 뭔가 되게 개운해. 그 개운하면서 찾아오는 그 불쾌함.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20개씩 끊어. 알겠어? 끊고 그 다음에 숙제를 무조건 푼 데까지 채점해서 일단 올려. 올리는데 이때 못 푼 거 있죠. 못 푼 거. 손도 못 댄 거. 그런 것들은 별표 치고 질문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고쳐볼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음날 시간을 추가로 투자해서 시도를 해보고 막히는 거 있으면 해야 돼. 근데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니네 시험 봤을 때 모르는 게 한 개야? 아니지. 2-3개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 뭐냐면 내가 그 모르는 문제 2-3개 중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낼 수 있을 문제랑 시간을 투자해도 풀기 어려운 문제랑 골라내서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도 시험 보는 스킬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알았니? 그냥 뭐 앞번호니까 이것부터 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안 된다고. 너네 학교 시험들 보면 어려운 문제들 사이에 중간중간 만만한 거 하나씩 껴놓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숙제하세요. 과제 줄여가세요. 오답하시고. 네? 네가 나가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1시간도 수업을 안 했는데 화장실에 간다는 것은, 맞다. 나 심부름 했지? 갔다 와. 제가 다니면서 과제 체크를 좀 할게요. 아, 32반 숙제 어디까지 주는지 물어봐야겠다. 그쪽 반 나가는 데까지 줘야겠다.
그거 알아? 저번 시간에는 과제 어디까지 줄지 얘기 안 하고 그냥 과제 줬는데 32반이야 우리 반에 과제 똑같았더라. 상식적이란 얘기야. 선생님이 상식적인 선을